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제가 무엇을 보고 지금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6년 1월에 발표된 터닝 더 타이드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터닝 타이드 리포트 2가 나왔어요. 터닝 타이드 리포트 1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설명하는 내용이 다 나온 게 터닝 타이드 2 리포트 2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액티비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터닝 더 타이드, 조류가 바뀌고 있다. 이 타이틀을 이제, 그리고 이제 리포트는 타이틀을 보면 그 리포트의 핵심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Inspiring concern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겠다. 공동의 가치, 사회 공동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 그게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의 방침입니다. 어떻게? 방식은 뭐냐면 through college admissions. 이제 보면 대학 입시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 사회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교육이 말하자면 이타적인 교육으로 바뀌게 되겠죠. 2017년 입시부터 교육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누가 이 리포트를 발표했느냐. 이 주체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거를 누가 이슈를 했냐면 하버드, 여기 나와 있군요. 하버드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리포트를 승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의 주요 130여 개 대학의 입학처장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리고 뭐 그 기타 탑스쿨들, 뭐 스탠퍼드, 아이비리그 아닌데도 있죠. MIT, 리버라트 칼리지의 탑스쿨들 등등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명문 대학들의 입학처장님들이 서명을 한 리포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문 대학들이 이타적인 학생을 뽑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원래 또 그런 방침으로서 선발을 했지만 특히 2017년 입시부터는 공개적으로 공언을 서약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방침에 따라서 선발을 했더니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생 비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대폭. 2017년 입시에서. 그리고 백인 학생들 비율이 감소를 했어요. 뉴욕타임즈 기사에 나오고 하는데 2017년 입학생들까지 딱 넣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이빌리그 8개 대학의 전체 학생의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백인 학생 비율이. 그리고 아시아계 학생 비율도 1몇 %인가 떨어졌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특히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백인, 인종적으로는 백인들 또는 동아시아계 사람들,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줄어들고 대폭 늘어난 것이 히스패닉들이 늘어났어요. 히스패닉 비율이 늘어나고 흑인 학생들 비율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인종적으로 이제 뭐 소수인, 약자, 경제적으로 약자 이런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문을 개방하는 그런 이제 방침이 2017년 입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SAT도 그때부터 이제 바뀐 거죠. SAT도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에게 유리한, 사실 이제 공부한 학생들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 편차가 많이 줄었죠.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캐치프레이즈에 그렇게 나와요. Expand education opportunities.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 말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 사립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설 학원에 가서 특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적으로 이제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학생들도 불리하지 않은 시험을 내겠다라고 딱 데이빗 콜먼 회장이 선언을 하고 낸 게 지금 뉴 SAT입니다.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퀄리티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이 터닝 더 타이드라고 표현을 하듯이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어. 어드미션의 그 조류가 지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명문대학들이 성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받은 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거의 얘기하지 않고 액티비티와 이제 추천서
에세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의 사람 자체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게 더욱 두드러지게 된 거죠. 이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렇게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엄청 달려오고 이렇게 공부하고 컴피티션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것도 그만하자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액티비티도 좀 더 미닝풀한 컨트리뷰션을 봐야겠다. 스펙 쌓기용이 아니라 더 미닝풀한 액티비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크리지 하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기여하고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 방식이 그 다양한 그 패밀리 백그라운드 뭐 소수인종 저소득층 등등 많이 있겠죠.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크로스 레이스 컬처 다양성을 그렇게 반영하는 식으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취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우리 학생들의 성취와 지금 보는 성취가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요즘 있거든요. 질적인 면들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새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플레잉 필드를 레벨시키겠다.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학생들이 경쟁하던 것을 평평하게 해야겠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평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SAT를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원에 다니든 안 다니든 별 차이가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효과로서 사실은 나쁜 짓도 사실은 칼리지보드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이 없는 문제를 사실 많이 만들고 있어요. 리딩도 그렇고 라이딩도 그렇고 수학도 엄청 꼬아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해요. 수학은 어떻게 답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라이팅과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매니플레이트를 할 수가 있죠. 수학처럼 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건 이제 답이 없는 건 거예요. 답이 없는데 답을 고르라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 걸 고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같이 다 맞히는 학생들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 문제가 엄청 쉬워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과거에 그렇게 만점이 많이 나왔던 학생들이 지금 만점 다 맞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성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면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팬시하게 예전같이 국제적인 기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봉사단체 예전같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캠프에 가가지고 그게 뭐 1,000만 원씩 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다 돈인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여름에 썸머 때 하는 액티비티 그런 캠프 운영하는 그런 그 학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많았었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죠?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 거의 폐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엄청 많았습니다. 미국 학교들. 서비스가, contribution, 이 커뮤니티 서비스가 at least year of sustained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서비스 and ef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씩 갔다 오는 것이 이 기준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학교나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정, 학교, 동네 그 외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잣집 아이들이 특별히 유리할 게 없어요. 어차피 이 봉사활동이고 이 서비스고 액티비티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가정에서 해야 되고 특별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 특히 불리할 게 없죠. 오히려 더 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자기 역할이 더 부모님 대신 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아까 예일대 학생처럼.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가난한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부잣집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닐 수도 없고 따로 무슨 뭐 특별히 방과 후에 어떤 기관에 가서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학교에 남아서 학교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터닝 타이드 리포트 2017년 입시부터 바뀐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소득층, 혜택 받지 못한 계층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레커멘데이션들을 4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액티비티가 authentically chos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authentic이라는 건 진짜, 우리말로는 진짜예요. 이게 진짜 내 액티비티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chosen 거예요. 누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학원에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한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한 게, 부모님이 좋다고 하니까, 사회에서 위인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일회성으로 한 거, 여름에 잠시 갔다 와서 한 거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well structured.
대충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잘 계획해가지고 이 액티비티를 organized 그런 액티비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And that provides opportunity for reflection both individually.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칼리지 어드미션 프로세스도 이러한 서비스를 밸류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혼자 하는 액티비티 그 자체로서 의미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하는 액티비티가 좋다고 한 게 이제 여기에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컬렉티브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돼야 된다. 어떤 커뮤니티,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거. 대학 어드미션 오피스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특목고 학생들 추천서 받을 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결과 안 좋은 거 보세요. 왜 결과가 안 좋겠어요?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 있는 나에게 미닝풀하다는 건 내가 이걸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면 나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는 함께 하는 거.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함께 하는 거. doing for.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게 재능 기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와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노력 이런 것을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개념의 리더십이죠. 리더가 될 사람들은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줘야 되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는 저는 평등하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설명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나로부터 얻는 게 안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액티비티를 함으로써 그 학생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거. 우리 학생 중에 코넬 간 학생이 이제 이런 식의 에세이를 써가지고 메인 에세이를 냈었거든요. 그 저소득층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맡겨가지고 부모 역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액티비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에서 나중에는 아이들로부터 자기가 크게 깨닫고 배운 점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쓴 에세이가 있었거든요. 네 번째는 봉사활동을 하되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혜택이 나중에 이제 설명해 보면 그렇게 나왔지만 내 이전 세대가 built upon the service of the previous generations 이렇게 돼 있어. 그 이전 세대가 기여한 거, 서비스, 그들의 봉사의 위에 바탕하고 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이전 세대의 봉사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누리는 모든 이런 혜택들이 내 세대에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키워서 잘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이제 또 가이드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갖는 학생들이 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또 가이드를 하고 있냐면 대학의 오피스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가족을 위한 컨트리뷰션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이비리그 대학은 효자인지 효녀인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게 이제 그 취지가 제가 여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입학생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적인 가치이기도 하죠. 현대로 오면서 이게 이 가치를 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그 가치를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뽑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들 돌보는 거. 정확하게 이것이 실천된 케이스가 예일대학교 그 학생 케이스죠. 어제 제가 UC 하면서 그게 뭐라 되어 있었죠? Non-traditional sense of leadership. 전통적인 차원의 리더십 말고 요즘 인식되는 리더십의 예로 든 것이 싱글멈이 아이들을 여러 명을 이제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가 알바를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도록 돈을 벌어오는 거. 그 예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예다. 자기가 가장이 아닌데 가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 나와 있군요. 밖에서 일하는 거. 필요한 인컴을, 가게에 필요한 소득을 자기가 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타적이고 책임 있는 이론이 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리지 어드미션 오피스들은요,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 양이 아니라 질을 중요하게 본다. 퀄리티 매트스. 퀀티티 중요하지 않다. 퀀티티가 중요하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목고 학생들, 전교생이 다 아이비리그 가야 돼요. 액티비티 가장 안 하는 학생도 기본적으로 아이비리그 학생 평균은 아마 될 겁니다. 양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퀄리티 면에서 그 많은 액티비티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액티비티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민사고 입학 카운슬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exhaust이 되었다고 대학들이 판단할까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미 지금까지 한 액티비티의 양을 보고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완전히 지쳐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안 뽑는 게 아닌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입학을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은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고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칼리지 오피스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걸 평가해야 된다. AP나 IB 코र्스들. 과거에는 AP를 몇 과목을 하고, IB를 뭐 점수가 뭐 이렇게 몇 점이고,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그 학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절대적인 기준을 하면 역시 이것도 이제 특목고 학생들 다 IB를 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AP가 거의 없는데도 IB를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오버코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드미션 오피스들은 이걸 취급을 하는 분들이고, 어드미션 오피스들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칼리지 오피스들은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프레셔를 받지 않도록 이제 인크리지 해야 된다. 학생들이 SAT 시험 보느라고 지나치게 프레셔에 이제 빠져 있어요. 요 취지가 반영된 것이 이번에 1월 달에 SAT, SA 섹션이 폐지가 됐습니다. 멀티플 초이스 문제만 남았죠. 뉴 SAT에서 유일하게 제가 참 높이 평가하는 섹션이었는데 하필 그게 또 폐지가 돼버렸네요. 자, 그게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2016년 1월에 발표해서 2017년 입시에 적용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의외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실 거예요. 미국의 많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온 게 2018, 2년 뒤에 리포트 2를 나가지고 부연 설명을 또 길게 이렇게 합니다.